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요.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자주 느끼지만 막상 입 밖으로 꺼내기는 왠지 껄끄러웠던 바로 그 감정입니다. 네, 맞아요. 불안입니다. 그중에서도 남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지위 불안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세계적인 작가 알랭드 보통의 통찰을 빌려서 도대체 왜 우리는 툭하면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그 진짜 뿌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편안하게 마음 먹으시고 저랑 같이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다들 이런 경험 무조건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냥 별 생각 없이 스마트폰 열어서 소셜미디어 딱 켰는데 갑자기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기분이 팍 상하는 거예요. 동기가 나보다 먼저 승진했다는 소식, 아니면 지인이 올린 그 으리으리하고 완벽해 보이는 새집 집들이 사진, 그것도 아니면 누군가의 진짜 화려한 주말 일상. 이런 걸 보는 순간 아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던 내 평범한 일상이 갑자기 완전 볼품없어 보이고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그 기분, 진짜 뼈 때리게 아프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이 바로 이 소리 없는 고통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 그거 절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네, 진짜예요.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보면서 느끼는 그 상대적 박탈감이나 막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초조함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성격이 이상해서도, 멘탈이 약해서도,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또 남들이랑 비교하네, 내 자존감이 바닥이구나 하고 자책하기 바쁜데 사실 이건 개인의 멘탈 문제를 넘어선 거대한 사회 구조적인 현실이 만든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음의 짐을 확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지독한 감정은 도대체 어디서 툭 튀어나온 걸까요? 알랭드 보통은요, 이 불안이 단순히 밥 굶으면 어쩌지? 하는 그런 물리적인 생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 진짜 깊은 뿌리에는 바로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숨어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일종의 조건부 사랑에 길들여졌잖아요. 무언가를 잘 해내면 엄청난 칭찬과 사랑을 받지만 실패하거나 뒤처지면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외면당했던 그런 기억들 말이에요. 결국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지위나 성공에 이렇게 집착하는 건 사실 세상으로부터 너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 라고 인정받고 싶은 아주 본능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갈망인 셈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주 딱 떨어지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바로 사회적 비교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타인과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면서 내 가치를 매기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키가 큰 편인지, 내 월급이 이 정도면 괜찮은 건지, 심지어 내 인생이 지금 행복한지조차도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과 쓱 비교해봤을 때 비로소 내 위치가 정해지는 그 구조. 우리가 그렇게 남들 눈치를 보고 끊임없이 내 가치를 저울질하는 이유가 바로 이 피할 수 없는 과학적 본능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과거랑 지금, 우리의 비교 대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요? 옛날 사람들은요, 기껏해야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사촌 몇십 명 정도랑 자기를 비교했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쥐어진 지금은 어떤가요? 전 세계 모든 사람, 심지어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지구 반대편의 억만장자, 인플루언서의 가장 빛나는 순간과 내 일상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 대상이 동네 마을 단위에서 무한대의 글로벌 인터넷 세상으로 폭발적으로 팽창한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불안감이 폭발적으로 안 커지고 베낄 수 있을까요? 완전 불가능하죠. 여기에 불난 데 부채질하는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현대사회의 아주 잔인한 신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능력주의예요. 능력주의, 말은 참 좋죠. 너의 노력과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말 딱 들으면 어떠세요? 되게 공평해 보이고 막 희망차 보이지 않나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알랭드 보통은 이 능력주의야말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가두는 진짜 잔인한 함정이라고 지적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과거랑 한번 비교해 볼 때요. 옛날에는 가난하거나 사회적으로 좀 실패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참 운이 없었네, 하늘이 안 도왔네 라고 생각했어요. 실패의 탓을 외부에 돌린 거죠. 근데 완벽한 능력주의 사회인 지금은 어떤가요? 실패한 사람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저 사람 노력을 안 했네, 게을러서 저 모양인 거야 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심리적 압박이거든요. 성공이 100% 내 노력 덕분이라면 반대로 실패했을 때는
변명의 여지조차 없이 완전하고 철저하게 100%내 탓이 되어버리니까요. 그 무서운 압박의 결과로 우리는 내면화된 수치심이라는 지독한 덫에 걸려들고 맙니다. 그냥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이번엔 결과가 좀 안 좋았네. 다음에 잘하자 하고 툭 털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하다니?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가치 없는 몹쓸 인간이야 라는 식으로 실패 자체를 내 존재 가치의 절대적인 증명서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 밖에서 보면 진짜 자기 몫을 다 하면서 충분히 훌륭하게 잘 살고 있는 분들인데도 이 수치심 때문에 스스로를 갉아먹고 만성적인 부족함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정말 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상황을 더 최악으로 몰고 가는 건 갈수록 산더미처럼 부풀어 오르는 기대와 차가운 현실 사이의 그 뼈아픈 격차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달콤한 환상을 주입하잖아요. 너는 진짜 특별한 사람이야. 꿈은 무조건 크게 가져. 넌 뭐든지 원하면 이룰 수 있어. 물론 이게 좋은 자각제가 될 때도 있죠. 근데 막상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 어마어마했던 기대치에 턱없이 모자라는 순간 그 달콤했던 응원의 말들은 순식간에 아주 날카로운 자기 혐오와 불안으로 돌변해서 우리 스스로를 찌르게 됩니다. 이 씁쓸한 현상은 그 유명한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으로 보면 아주 선명하게 이해가 갑니다. 1단계, 일단 먹고 자는 기본적 생존 욕구가 채워지죠. 2단계, 친구도 사귀고 관계 맺으면서 심리적 욕구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됩니다. 자, 그럼 평화로워야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저 꼭대기에 있는 3단계, 바로 자아실현이라는 끝판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자아실현은 정말 답이 없어요. 도달할 수도 없고 끝도 없죠. 우리는 항상 난 지금보다 더 나은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정도로는 부족해 라는 끝없는 갈증에 시달립니다. 이 자아실현에 대한 목마름은 아예 천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 역시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곁을 맴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달달 볶고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를 좀 무겁게 파헤쳐 봤는데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확 바꿔볼게요. 알랭드 보통이 이 지독한 불안의 바다에서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줄 3가지 실천적인 닻을 제안하거든요. 바로 스토아 철학, 예술의 힘, 그리고 내적 귀인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조금 딱딱해 보일 수 있지만 전혀 걱정 마세요. 이 3가지는 거친 현대사회에서 우리 멘탈을 철벽 방어해줄 아주 강력하고 실용적인 무기들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무기부터 하나씩 장착해 볼까요? 첫 번째 방어막은 바로 스토아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핵심 메시지는 딱 이거예요. 네가 어쩔 수 없는 남들 시선 신경 끄고 네가 통제할 수 있는 너의 해석에만 집중해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사회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솔직히 그거 우리 마음대로 리모컨 쥐고 조정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하잖아요. 거기다 에너지 백날 쏟아봤자 나만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남들의 그 평가나 잣대를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는 100% 내 마음대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바깥 세상 대신 내가 확실하게 쥐고 흔들 수 있는 내 마음속 해석에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는 예술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여러분, 막 불안하고 우울할 때 세상에 나 혼자만 이렇게 찌질하고 못났나 봐 하면서 동굴 파고 들어갈 때 있죠. 그럴 때 위대한 문학 작품을 읽거나 그림, 음악을 한번 감상해 보세요. 놀랍게도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심지어 역사책에 나오는 그 대단한 위인들조차 지금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 열등감, 두려움을 아주 똑같이 느끼고 고민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위대한 예술 작품 속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아프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를 짓누르던 그 무시무시한 고립감이 신기하게도 눈 녹듯 사라지면서 엄청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실천 도구인데요. 바로 내적 귀인입니다. 단어가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뜻은 아주 쿨하고 명확해요. 세상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연봉이 얼만지, 직급이 뭔지, 몇 평짜리 아파트 사는지 이런 바깥 세상의 화려한 벤치마크로 내 인생을 매기는 걸 당장 멈추라는 겁니다. 대신 비교의 방향을 확 틀어서 내 안으로 돌리세요. 남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딱 이 둘만 놓고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어제보다 진짜 요만큼이라도 나아졌나? 내가 정한 내 삶의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나? 오직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불안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불안은 그저 여러분이 무언가를 열렬히 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증거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불안감을 무슨 당장 없애버려야 할 나약함의 상징으로 여겨왔잖아요.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불안하다는 건 우리가 내 삶을 더 멋지게 만들고 싶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그 뜨거운 생명력이 펄떡펄떡 살아 숨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안은 병이 아니에요. 내 삶에 대한 열정을 증명하는 아주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문장 하나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에 꼭 아주 깊게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불안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사랑받고 싶어하는 한 명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초조해하며 밤을 지새웠던 그 아픈 시간들, 그거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살고 있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남들과 깊이 연결되고 싶고 세상으로부터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아주 따뜻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에서 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 말고 안아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정말 아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며 잠 못 들게 하는 그 불안감들, 그거 진짜 여러분 내면에서 우러나온 여러분만의 진실된 욕망인가요? 아니면 타인의 시선과 사회가 강요한 번지르르한 기대감이 만들어낸 가짜 허상인가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놀라울 정도로 자유로워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이 화면이 꺼진 후에도 여러분의 흔들리는 일상을 꽉 잡아주는 단단한 생각의 닻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언제나 응원할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